행복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행복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너무나 드물다. 아테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모든 것은 많이 추구하는 바가 될 수 없어도 행복만은 어디서나 누구든지 갈망하는 가장 귀한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 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논했고 행복을 탐구해 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빛을 보기 위하여서는 어두움에 머물러야 하며 선을 깨닫기 위하여서는 악을 알아야 하는 것 같이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불행과 고통의 오솔길을 방황해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과 삶은 언제나 행복과 불행의 경계선 위에 있는 것이지 결코 행복만이라든가 불행만의 생활은 아닌 것 같다. 꼭 같은 일을 가지고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불행으로 삼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모든 사람들은 부가 아니면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은 가난을 즐긴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으며 백만장자의 부를 가지고도 그의 행복을 맛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행복이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조건과 대상물로 인하여 좌우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함에 보다 큰 원인이 있을 것 같다. 누런 안경을 쓴 사람은 만물을 누렇게 본다는 말이 있다. 우리들이 세계를 밝고 행복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둡고 고통스럽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독일의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라이프니츠는 우리들의 세계는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조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보다 좋은 세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같은 독일의 사상가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는 존재할 수 있는 최악의 세계, 가장 무의미한 암흑의 세계라는 것이다. 보다 나쁜 세계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전자는 낙천주의자가, 후자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염세주의자가 된 것이다. 꽃같은 세계를 이렇게 어긋나게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까다로운 이론을 전개시킨다 해서 행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생활과 더불어 있으며 생활이란 하루하루의 일상성에 있는 것이다. 그때그때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인간이 유구하고 꾸준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렇다면 직접 우리들이 생활에서 행복을 누리고 찾는 방법은 어떤 것들일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들어봄이 좋을 것 같다. 인간들의 일생이란 자라는 순서와 더불어 그때그때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마치 초목이 자라 가지가 퍼지고 잎이 성한 뒤에는 꽃과 열매를 맺는 것과도 같으며 동물들이 자라 번식하고 늙으면 죽는 것과도 비슷한 과정일지 모른다. 소년기는 소년기다운 자람과 과정이 있어야 하며 청년기는 청년기로서의 할 바와 뜻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 물론 특출나게 지능이 발달한 사람, 놀라울 정도로 통솔력이 있는 사람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건전하고 뜻있게 자라는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의 일생을 때에 따라 꾸준히 보람 있는 일로 메꾸어가면서 그 장년기와 노년기를 성공과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정상적이며 건전한 발전 과정을 벗어난 특별한 사람들이 행복보다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자주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젊어서 죽는 천재, 인격의 완성을 갖추기 전에 세상에서 이름과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불행을 초래하는 많은 사람들, 성공과 명예에 도취되어 스스로의 진실한 정신적 만족이 없이 공허한 허영의 일생을 보내는 인간들은 모두가 그들의 재능, 지나치게 이른 출세 때문에 불행을 초래하는 사람들이다. 일생을 성전과 더불어 가볍게 살며 보람 있는 일로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완성과 더불어 행복의 도를 높여가는 것이다. 일생의 출발은 소년기로부터 찾아든다.
일생의 출발은 소년기로부터 찾아든다. 유년기는 부모와 이웃 사람들의 사랑과 협조를 받아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별로 큰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나 좋은 소년기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일이다. 적어도 초등학교 5, 6학년, 1, 2학년 때 가져야 할 또 받아야 할 교육의 제일 중심되는 과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일은 바른 마음씨를 가지는 일이라고 보고 싶다. 산수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풀어나가며 영어 단어를 몇 자나 더 잘 기억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바른 마음씨를 가지는가 함이 이 기간에 주어진 제일 근본되는 문제이다. 나무는 다 자라서 굽어지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바르게 자란 나무는 끝까지 바르게 좋은 제목이 된다. 그러나 일찍부터 굽어버린 나무는 그대로 굽게 자라 마침내는 화목거리로 끝나고 만다. 같은 원리가 인간에게도 통하는 것 같다. 어려서 소년기에 굽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일생을 지배하여 마침내는 평생의 불행을 가져와 버리고 만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나 발견한다. 때로는 지능적으로 많이 발달된 불행한 인간들을 보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소년 시절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마음의 자람이 바르지 못한 인간들이다. 심지어는 세계적인 학자, 훌륭한 도덕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인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소년기에 바른 마음씨를 가지지 못한 대로 자란 사람은 일생을 불행 속에 보내는 운명을 스스로 택하고야 만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특히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하여 귀한 소년들의 일생을 불행으로 이끌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년기에 가장 귀한 일생의 행복을 약속하는 조건은 바른 마음씨에 있기 때문이다. 소년기가 지나게 되면 우리는 다 같이 청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청년기에 임하여 젊은 시절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중대한 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로 청년기에는 가장 근면한 기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근면이 귀하다는 사실은 청년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일생을 부지런히 일하며 한평생을 노력과 수고로 바치는 사람이 성공과 행복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젊은 시절은 더욱 부지런히 무엇인가 노력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청년기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실과 마음의 변동이 많고 생활의 폭이 넓은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마음의 방향, 걷잡을 수 없는 열정이 항상 우리들을 채찍질하고 있어 한 가지 일에 전 정열과 뜻을 퍼붓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과 불건전한 생활로 이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젊은 시절이란 닻을 내릴 수 없는 배와 같다. 장년기, 노년기는 이성과 경험의 닻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 수 있으나 청년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어디론가 가기 마련인 것이 젊은 시절이다. 그때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 발전을 가져오게 됨은 물론 잘못된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젊은 시절을 게을리 보냈기 때문에 일생을 망치는 젊은 뜻과 정열을 헛되이 허비하여 평생의 불행을 만들어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다. 참으로 섭섭한 일이다. 청년 시절의 근면은 우리들의 일생을 뜻있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청년 시절을 근면하게 보내야 한다는 둘째 이유는 청년 시절이야말로 적은 노력에서 큰 성과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청년기에는 청년다운 일들이 있다. 장년기에 따르는 사회활동이 있는 것도 아니며 노년기의 원숙된 일생의 결실기를 뜻해서도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청년기는 많은 것을 배워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기간이다. 모든 점에서 섭취하고 받아들여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는 시절이 젊은 시기의 특징이다. 특히 학업과 지식을 얻는 일은 젊은 시절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양 사람들의 기억력이 가장 풍부한 때가 17, 8세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서와 외국어의 습득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말이 된다. 그것들은 우리 기억력에 호소하는 내용들인 까닭이다. 바르게 자라며 모든 일에 견뎌낼 수 있는 육체를 기르는 일도 젊은 시절의 책임이다. 지식과 건강이 일생 동안 행복의 조건이 된다면 이 둘은 모두 젊은 시절의 노력과 근면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때때로 헛되이 젊은 시절을 보내는 청년들을 본다. 뜻있게 일생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을 보면서 애석하게 때로는 슬프게 생각하는 법이다. 아마 100원짜리 지폐를 공연히 앉아 찢어버리고 있는 청년을 발견한다면 분노와 멸시를 참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 허비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을 쓸데없이 소비하고 마는 젊은이들은 돈보다 몇 배나 값진 것을 잃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우리들의 시간에는 반복이 없다.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든지 그 노력과 수고의 대가를 스스로 거두는 것뿐이다. 후일에 아무리 뉘우치고 슬퍼한데도 이뤄진 것은 다시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은 무엇보다도 근면한 시절로 보내야 하며 많이 배우고 귀한 것을 얻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사교, 접대, 회합 같은 일을 배우는데 긴 시간을 보내는데 그것은 좋지 못하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은 때가 오면 저절로 알아지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무가치하고 대단치 않은 일 때문에 긴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는 건전한 지식, 일생에 도움이 될 만한 독서, 필요한 외국어 같은 것을 배우며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일이 더욱 중하다. 현대인들은 교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물론 교양이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양이 인생의 목적도 아니며 교양을 위하여 긴 시간을 바칠 필요는 없다. 보다 정신적으로 귀한 것을 얻었을 때 교양은 자연히 높은 품위와 더불어 주어지기에 마련이다. 그러므로 청년기는 가장 고귀한 것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기간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꾸준한 반성과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대하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근면한 젊은 시절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은 근면한 습관을 가진다는 일이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격언은 옛날로부터의 그리고 동서양의 구별이 없는 생활의 진리이다. 근면한 생활이 습관으로 화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러 면에서 꾸준한 반성과 경계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친구들과의 불필요한 잡담에 긴 시간을 보내는 습관, 일상적인 일들을 위해 지나친 관심과 노력을 바치는 태도, 별로 하는 일 없이 멍하니 앉아있거나 방청소 같은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습관,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악습이 머물러 있는 동안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근면한 생활은 되지 못한다. 먼저 나쁜 습관을 버림으로써 좋은 습관을 찾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시간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며 항상 중요한 일들을 가려가면서 어떤 일에나 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동안에 좋은 습관이 자리 잡힐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일은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을 가장 보람있게 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행복은 언제나 노력하는 도중에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